네, 좋은 정보 공유해주신 정형군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세션 제목은 마테크를 활용한 충성 고객 만들기입니다. 아마 마테크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테크는 마케팅과 테크놀로지의 준말입니다. 마케팅에 요즘 디지털 기술이 그만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발표는 이커머스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기업 비긴의 배성열 팀장님이 마테크를 활용한 충성 고객 만들기에 대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긴사이트 CSM 팀장 배성열입니다. 오늘 마테크를 활용한 충성 고객 만들기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국내뿐 아니라 저희가 해외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고객사들 서포트를 많이 드리고 있어서 이런 쪽 사례들, 저희 솔루션 소개, 그리고 활용 사례, 그리고 약간 마지막에는 간단한 솔루션 데모 시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크 솔루션에 대한 니즈란 무엇일까요? 기존에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좀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에드테크 영역과 마테크 영역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에드테크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흔히 아시겠지만은 광고를 집행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봐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뭐 네이버 키워드 광고, 유튜브, 뭐 인스타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해서 자사몰로 랜딩 페이지를 도달시키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보시는 이제 장표처럼 as is가 이제 에드테크 영역인데 사용자가 한 1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용자 구매까지 가는 영역은 굉장히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마테크는 이 영역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방문부터 구매까지 가는 영역에서 퍼널별로 저희가 행동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솔루션 내에서 바로 캠페인을 집행을 해서 상품 조회단, 장바구니단, 구매, 재구매 영역까지 이 퍼널들을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구매 전환을 올리는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뭐 구매하세요라고 보내주는 것들이 아니라 뭐 행동 분석에 따라서 뭐 상품을 여러 번 봤는데 뭐 구매하지 않았을 때 뭐 상품의 머문 시간이 뭐 3분 이상이었는데 구매를 안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수집해서 바로 트리거를 걸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팝업으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카카오 친구톡, SMS 문자, 이메일 솔루션 이런 것들을 바로 자동화로 만들어서 퍼널들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저희가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비긴의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불려질 만큼 이런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사스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런 단계에서 사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일본, 동남아시아 이쪽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태동하는 시기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표와 같이 일본의 그 경우에는 현재 리테일 점유율이 한 6.7% 정도가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평균이 한 19%가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파른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이제 오픈 플랫폼인 라쿠텐이나 아마존, 뭐 야후 쇼핑이 뭐 한국으로 치면 약간 쿠팡, 11거방가 이런 이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고객사에도 이 라쿠텐이나 야후 쇼핑에 입점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쪽 이제 수익 구조에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점차적으로 자사몰을 독립을 해서 자사몰에서 구매가 일어나게끔 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계세요. 세계적인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존에서 나이키가 나왔던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2019년도에 나이키가 이제 아마존에서 이탈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자사몰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고객들한테 다가가겠다. 아마존에 들어오는 고객들한테 나이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키 브랜드 웹사이트 자사몰에 들어온 사용자한테 직접 나이키를 팔겠다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이키가 아마존에서 나오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우리의 고객층을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보고 우리가 판별을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수료 문제. 결국에는 쿠팡,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아마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쪽에서 어떻게 뭐 우리가 이 신발이 뭐 70달러짜리까지가 뭐 맥스 상한선이다 했을 때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구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두 번째로 있었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CRM적으로 우리가 결국 아마존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판매가 많이 되면 좋겠지만 그 데이터들은 아마존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나이키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그 자사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바로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CRM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접근을 했던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뭐 네이버, 뭐 구글 이런 데서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키가 자사몰을 만들고 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좀 대박이 났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토픽이라서 찾아보시면 금방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딥하게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데이터를 직접 보유하고 활용하겠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저희가 보는 사용자 행동 흐름은 지금 보시는 장표와 좀 비슷합니다. 사용자가 랜딩 페이지에 도달하고 구매까지 가는 영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 입장에서는 뭐 몇천만 원, 수억 대의 마케팅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용자 랜딩 페이지로 떨궜지만은 랜딩 페이지 이후에 뭐 상품을 한번 보고 뭐 장바에 추가하고 구매하는 영역이 한 전환율이 한 2% 정도 나옵니다. 1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면은 구매를 하는 사용자는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휴대폰에서 뭐 알림 같은 게 떠서 이 상품 어떠세요? 추천해서 들어가서 모바일에서 이렇게 한두 번 쏙쏙 들이다가 지금은 구매할 타이밍이 아니다 해서 이탈을 했던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벌써 사용자가 이탈을 하는 시점이 상품을 한두 번 보았을 때 이미 이탈을 하고 있는데 10만 명 중에서 6만 5천 명은 벌써 이탈을 하고 구매할 가능성을 아예 브랜드 인지조차 못한 채 이탈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단에서 저희 비기는 그 사용자 방문했을 때부터 바로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퍼널별로 조금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용자 신규 사용자인지 페이스북 통해서 넘어오셨는지 브랜드 충성 고객층인지 우수 구매 고객층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서 쿠폰의 뭐 혜택 정도를 뭐 10%, 20%, 30% 다르게 준다든지 아니면 바로 유튜브 플레이 같은 걸 띄워가지고 사용자가 뭐 조금 더 상품을 볼 수 있게 넘긴다든지 장바구니 추가해놓고 구매 안 하고 있을 때 3일 뒤에 카톡 메시지를 자동화로 보내놓고 장바구니 담아두셨던 상품 뭐 지금 구매하시면 혜택을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개인화된 메시지들을 자동화로 풀어내고 있어서 조금 더 마케터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는 역할들을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많은 고객사들 인터뷰나 이제 미팅 같은 것을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사몰에 들어오는 사용자들 중에서 VIP층만 뽑아볼 수 있을까? 구매력이 좋은 사용자만 뽑아볼 수 있을까? 재구매가 필요한 사용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주세요. 저희 비긴에는 다행스럽게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저희가 수동적으로 요구사항 정의하고 뭐 데이터 클렌징하고 가공해서 전달드리는 DB 값을 전달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뭐 AI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RFD, RFM 분석법 활용을 해서 아예 DB 값을 대시보드에서 바로 확인만 할 수 있게 그래서 확인을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수 구매 고객층이 뭐 400명 정도가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0명한테 바로 캠페인을 집행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RFD, RFM 분석법 중에서 RFM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이커머스를 이제 운영하시는 고객사라면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I 분석법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석법입니다. RFD 분석은 저희가 개발을 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뭐 recency, frequency, monetary, duration 이 총 네 가지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것들인데요. 좀 손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얼마나 최근에 자주 많은 것을 구매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얼마나 되었는지를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점수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 점수화 시킨 것을 통해서 저희가 AI가 머신러닝을 학습을 하고 이 사용자는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이야, 구매력이 몇 점, 몇 점이야, 이런 것들 점수해서 자동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사용자가 한 1만 명 이상 들어오는 웹사이트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고민을 다 하고 계실 거고, 실제로 마케터가 이런 것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시는 곳도 있으세요. 뭐 구매력이 좋았던 5만 원 이상 구매했던 사용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동안의 사용자 매핑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사용자가 1, 2만 명, 뭐 수십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공되는 AI 세그멘테이션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저희 비긴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좀 타겟들을 보겠습니다. 이 캠페인을 실행한 업체는 이제 육류 관련 B2B, 그리고 B2C까지 한 곳에 이제 자사몰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사실 퍼포먼스 쪽으로는 거의 굉장히 탑티어급인 회사이라서 뭐 굉장히 뭐 디테일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원들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겟을 잡는 UI 페이지입니다. 저희 대시보드에 실제로 현존하는 페이지고요. 보시면은 최근 30일 동안 개인 회원한테, 그러니까 B2C한테만 방문을 1회 했을 때 30일 동안 상품 구매는 7일 동안 한 번도 없었을 때 이 타겟한테만 카톡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런 조건값을 세팅했던 페이지고, 이러한 특정 사용자에게 이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높은 전환율을 기대할 수 있는 개인화 메시지를 캠페인을 만들어서 이 액션이 일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보내는 것들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충성 고객층한테도 회원가입하라, 뭐 1년 동안 로그인도 많이 하시고 구매력도 좋으신 사용자한테 방문할 때마다 회원가입하세요, 회원가입하셔 하면은 그 충성 고객은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 번도 안 했을 때 회원가입 완료 페이지를 한 번도 안 보고 페이지를 어느 정도 조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이러한 뭐 팝업을 노출시켜서 바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겠다, 이런 정도를 사실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겠지만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집행하면서 좀 전환율을 바로 올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대시보드 시연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 비긴에서 좀 잘 사용하고 있는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그 고객사 대시보드인데, 저희 미디어 커머스사에서 지금 자주 활용하고 계시는 그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가닉 서치, 뭐 소셜, 네이버, 구글이나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통해서 들어왔던 사용자를 포함하고 상품을 3번 이상 조회하셨고 페이지에 머문 시간이 3분 이상 있었던 사용자를 뭐 2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뽑아달라, 29,000명 정도가 있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런 고객들을 한번 저장을 해두면 앞으로 이러한 필터링 걸리는 사용자들은 저희가 자동으로 매핑하고 분류해서 바로 마케터는 이 사용자 대상으로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카카오 친구톡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친구톡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모든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지표는 그냥 상품이 한 건이라도 구매했을 때 카톡을 보내라, 이런 조건값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우대갈비라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갈비라는 상품을 구매했을 때 5일 뒤에 카톡을 보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5일 뒤에 뭐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조리 방법을 보내겠다, 7일 뒤에 구매 후기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보내겠다, 뭐 28일 뒤에 이 갈비는 보통 재구매율이 한 달 주기로 일어나는데 한 28일쯤에 뭐 카톡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재구매에 대한 뭐 혜택을 알려드리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해놓고 자동화로 돌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5일 뒤에 뭐 요즘 대세 우대 가입이 하면서 조리법을 뭐 보내드리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매하고 땡이 아니라 구매하고 이쪽 업계에서는 구매하고 나서 브랜드 이미지 뭐 고도화된 그런 것들을 나를 매니지먼트를 해주네, 케어를 해주네라는 접근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정교하게 세팅되는 이런 타겟 값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정교하게 세팅되는 값은 공유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대1 대면 미팅하면서 비슷한 사례군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한국과 다르게 일본에서는 신기하게 웹사이트에서 행동 기반으로 어떠한 시크릿 쿠폰이라든지 1+1 쿠폰 같은 것들 그런 캠페인을 집행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캠페인 또한 뭐 페이지를 3회 이상 조회했을 때, 뭐 페이지 조회를 10회 이상, 뭐 스크롤 뎁스를 어느 정도 내리고, 뭐 장바구니에 뭐 1만 엔 이상을 넣어놨을 때 이런 식으로 시크릿 쿠폰을 잠깐씩 던져주겠다. 이런 캠페인을 진행해서 전환율이 굉장히 잘 나오는 사례들이 있고요. 약간 보시면은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사실 마케터가 뭐 개발팀, 뭐 기획팀, 뭐 디자인팀 다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 마케터가 주도적으로 하기도 힘든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마케터가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바로 이러한 팝업이나 뭐 캠페인 같은 거를 뭐 빠르면 15분, 늦어도 뭐 2~3시간 안에 하나를 만들어서 바로 집행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설계가 필요 없이 뭐 집행을 하는데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1+1 이벤트에서 뭐 세트를 하나 더 구매하시면 하나 더 무료로 드리겠다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출하는 사례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남녀노 옷에게 모두에게 친숙한 이제 브랜드 S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실 백화점이나 스타필드 이런데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제 보실 수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국내에는 매장 개가 한 70여 개 정도 있고 이제 해외에도 진출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작년에 이제 자사몰을 오픈을 하시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 진행하면서 뭐 1시간 동안 코트가 뭐 10,000원, 뭐 티셔츠가 1,000원, 뭐 양말이 500원, 뭐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순간적으로 수십만 명이 몰리고 수백만 명이 몰리는 이제 트래픽을 자랑을 하시면서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는 이제 수백만 명씩 들어오는데 생각 외로 구매 전환율이 내부 지표로 봤을 때 미비했다는 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독 앱도 하이브리드 앱으로 출시를 하셨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앱 다운로드도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 비기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구매하고 나서 이런 것들 바로 자동화로 보내고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장바구니 단계에서 이런 것들 집행하고 뭐 구매를 완료했으면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로 풀었더니 앱 다운로드 전환율 자체가 뭐 거의 2배 이상 늘으셨고 구매 전환율 또한 한 2%에서 3% 정도 늘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용자가 별로 안 들어오는 곳에서는 뭐 구매 전환율이 뭐 2%, 3% 늘었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들어온 곳에서의 전환율의 2%, 3%대는 몇 억대의 이제 매출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 매출 코로나 이슈 이후에도 자사몰에서 꾸준하게 100억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제 캐주얼 브랜드 C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점은 패션 이제 플랫폼인 이제 M사에서 이제 판매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고객사가 있어요. 거의 뭐 9대1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패션 플랫폼은 그 M사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많으면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존 사례와 똑같이 결국에는 패션 플랫폼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사몰에서 좀 더 판매를 유도하고 싶은데 자사몰 자체에서도
단일의 상품의 구매량이 많기 때문에 객단가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요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매출 의존도가 외부 플랫폼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전환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셨어요. 저희 비긴 솔루션을 도입하시고 저희가 보고서 영역을 굉장히 좀 딥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간단하게 시각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장바구니 페이지, 뭐 체크아웃 페이지 이 단계에서 굉장히 그 높은 이탈률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장바구니 체크아웃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다 이탈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건 사실 굉장히 간단한 스텝이었어요. 장바구니나 그냥 체크아웃 페이지에 있는 사용자한테 프로모션, 그 C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을 인지만 한 번 더 시켜주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단계에 있을 때 뭐 팝업을 노출시키는 정도만 했었는데 실제로 자사몰 내에서 사용자가 객단가가 한 280%까지 성장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객단가 구매율이 한 5만 원 정도 였으면 여기는 한 13만 원치를 평균적으로 올렸던 케이스들이 있었고, 장바구니를 조회한 뒤에 구매 전환율을 하는 것 또한 67%까지 상승을 시켰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T 브랜드는 마찬가지로 M 패션 플랫폼에서 들어가 있는 탑3 브랜드인데 여기는 브랜드 충성 고객층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C사도 그렇고 T사도 그렇고 얘기만 하면 다 아실만한 이제 브랜드이긴 한데 T사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이제 브랜드 충성 고객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요새는 30, 40대도 굉장히 많이 입더라고요, 여기 옷을. 근데 여기는 이제 영업이익도 좋고, 물론 이제 패션 플랫폼의 매출이 좀 더 높긴 했지만 자사몰도 지금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고객사이세요. 문제는 저희 비긴을 도입하기 전에 우리의 신규 고객, 우리의 10대 고객, 충성 고객 이런 사용자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그 사용자가 DB값을 안 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신규 사용자나 브랜드 충성 고객층이나 아시다시피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은 뭐 카톡으로 메시지를 한 번 보냈을 때 친구들끼리 쉐어도 많이 하고 바이럴 효과가 굉장히 잘 나는 편입니다. 어떤 신규 상품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이제 그쪽 연령층인데 이런 것들 분류를 하지 못하고 그걸 분류할 수 있는 마케터 또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간단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RFD, RFM 분석법 아니면 세그멘테이션법을 활용해서 전환을 올렸던 케이스가 있고요. 실무적으로 현재도 캠페인이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들한테 캠페인을 집행하고 나서의 구매 전환율이 71% 정도, 캠페인 클릭 이후의 전환율입니다. 70% 정도 상승했던 케이스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CRM 마케팅을 그냥 자동화로 돌려놓고 대시보드 잘 안 들어오셔도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대시보드 시연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저희 비긴 사이트 그 대시보드에 들어오시면은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데서 비긴 사이트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저희 그 데모 페이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그냥 매핑해 놓은 거기는 한데 만들어 보시거나 하실 수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솔루션이 어떤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지 고객사 대시보드랑 비슷하게 흡사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비긴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고객 그룹을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클릭을 해서 눌러보면은 800명 정도가 장바구니 담은 구매하지 않았던 사용자. 결국은 이커머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표들을 저희가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사용자가 마케터가 직접 필터링 걸어갖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 5월 18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800명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 정보값들을 저희가 로그인 단, 회원 가입 단, 상품 구매 단 이런 단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매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사용자 대상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집행하겠다. 팝업을 이 사용자한테만 노출하겠다. 친구 톡 보내겠다. SMS 문자 보내겠다. 그럼 이 사용자 대상으로 바로 마케터 입장에서는 바로 그냥 메시지만 전달을 해서 전환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제가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클릭을 해보면 이런 데이터들을 일반적으로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가공해서 매핑해서 넣어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뭐 들어왔을 때 누구이고 어느 경로 통해서 들어오셨고 기기는 무엇을 사용하셨고 위치는 대략적으로 어디셨는지 페이지별로 어떠한 페이지를 좋아하셨고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받다 구매를 했다 하면 그런 정보들도 그냥 손쉽게 타임라인별로 다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케터 입장에서는 우리가 플리스 자켓이라는 것을 검색하셨으나 관심은 있으셨으나 구매 안 했던 사용자 매핑해서 보고 싶다. 바로 세그멘테이션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비개발자나 비마케터라고 하더라도 솔루션 자체가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저희 또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직접 어떠한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어 보겠다. 우리 자사몰을 들어오는 사용자 중에서 오가닉 서치,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데서 들어오셨거나 페이스북, 인스타 통해서 들어오셨던 소셜 사용자만 매핑해서 보고 싶다. 일주일 동안 한 7,000명 정도가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사용자 중에서도 특정한 상품을 조회를 했다든지 장바구니에 넣어둔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든지 상품 구매력이 5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묶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조회를 하셨던 사용자를 매핑을 하고 싶다. 800명 정도가 있네요. 3번 이상 조회하셨던 사용자는 60명 정도가 있네요. 이런 사용자들을 한번 저장만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필터링에 걸리는 사용자는 저희가 자동으로 매핑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마케터 입장에서는 저장해놓고 캠페인을 활용해서 이 사용자한테만 카톡 보내겠다, 지금 SMS 문자 보내겠다, 팝업을 노출시키겠다 이런 것들 대시보드 내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그룹이라는 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RFD, RFM 분석을 통해서 그냥 바로 DB 값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구매 고객층 눌러보면은 최근 3개월 동안의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우수 구매 고객층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효율이 잘 나올 만한 구매력이 좋은 사용자들을 바로 뽑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VIP 고객층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한테는 쿠폰을 좀 더 세게 줘서 무조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전환율을 무조건 낼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CRM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보고서 영역에서는 한마디로 자사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 데이터를 굉장히 시각화해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커머스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저희 프리셋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직접 만드셔서 자사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 데이터를 손쉽게 시각화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아니면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방문, 이탈, 상품 조회, 그리고 구매, 장바구니 세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볼게요. 방문을 해서 소셜로 들어온 것이 300건 정도가 있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 목록 탐색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이 사용자를 당연히 세그멘테이션 저장도 하실 수 있고 EDM이나 페이스북으로 바로 보내서 맞춤 타겟, 유저 타겟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게끔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 영역 제공해드리는 것들이 있고 이런 질문들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세그멘테이션, 고객 그룹, 보고서 다 좋은데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을 때 실제로 저희는 라이브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케터님께서 직접 자사몰에서 어떠한 액션을 진행을 해보셔라. 상품을 조회한다든지 페이지 오래 있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라이브 데이터에 다 찍혀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정합성 문제도 마케터가 그때그때 의구심이 들거나 확인을 해야 될 때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것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모든 캠페인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그멘테이션이나 고객 그룹을 활용해서 바로 세팅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직 자체는 다 똑같고요.
팝업, 카톡, 뭐 SMS 문자, 그리고 저희가 토스트 푸시라고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당에서 약간 푸시하는 토스트 푸시라는 개념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타겟을 설정을 하고 저희가 타겟을 아예 자동으로 잡아드리는 것들, 아까 저희가 만들어놨던 고객 그룹을 바로 활용해서 재방문 사용자한테만 팝업 보여줄래, 뭐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던 사용자한테만 보여줄래, 아니면 뭐 제품 관심도가 높은 이탈 사용자한테만 뭐 카톡이나 뭐 팝업을 노출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컨텐츠 단에서 바로 만들어서 집행하실 수 있게끔 대시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UI나 UX적인 부분은 대략적으로 모두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에서 빠르면 15분 만에 캠페인 하나 만드시고 집행하시고 계시고요. 늦어도 거의 2-3시간 안에는 타겟 정교하게 잡아가지고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및 노출해서 뭐 이 캠페인에 대한 목표값, 뭐 상품 구매다, 24시간 이내에 캠페인이 발동하고 구매를 했을 때만 전환값을 잡아라, 특정 상품이 구매가 되었어야지만 전환값으로 잡아라, 뭐 회원가입 완료 페이지 도달했어야지만 목표값을 잡아라,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히 세팅하셔서 만들면 모든 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서 보여드리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좀 잘 안 나와서. 네, 그 전으로 어떻게 돌아가죠? 대시보드 시연 때문에. 네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적인 이제 그 레퍼런스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나서 저희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주시는 피드백은 이렇게 간단하게 고객들을 이제 그룹화하고 캠페인을 집행을 해서 전환을 올릴 수 있는지 몰랐다라는 피드백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클라이언트 단에서, 기업 입장에서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는 거는 실무 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만큼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마케터는 본연의 업무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들을 계속 보고 분석하고 대시보드 들어가서 오늘은 뭐 GA 뭐 세션이 잘 나왔는지, 이탈은 어떻게 됐는지, 전환율 보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국 고객을 만나면서 원하는 목표는 하나거든요. 전환율을 잘 내는 거.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캠페인으로 집행을 하고 전환율을 내는 것에 조금 직관적이고 설계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전환율 올리는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좀 잡고 있고요. 현재는 앞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 진행하면서 뭐 카페24, 메이크샵, 고도몰, 아이맨, 뭐 가비아, 식스샵, 이런 곳들이랑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해외 진출을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가 뭐 소재지는 한국에 있지만 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미국 쪽에서 사업을 뭐 그쪽 타겟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도 있고, 저희가 뭐 슈퍼셀, 쇼피파이, 뭐 비자, 이런 곳들이랑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온보딩 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서포트를 드리고 있어서, 관련해서 만약에 뭐 문의사항이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빅인사이트 홈페이지 오셔서 우측 상단에 문의하기 클릭하시면은 언제든지 쉽게 저희랑 컨택을 하셔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일단 제가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좀 그리실 수 있게 최대한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게 뭐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희가 엄청나게 빠르게 좀 뭐 실무적으로 제이그래프를 뭐 그리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큰 고민 없이 빠르게 온보딩해서 전환율을 바로 내실 수 있게끔 최대한 서포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Q&A를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RFM, RFD 분석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실 RFM, RFD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아쉽게도 만약 사용자가 뭐 10명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RFM, RFD 분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누가 구매 오신지 한 거는 그냥 개개인별로 클릭해서 보면 되니까요. 시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1만 명 정도, 월에 1만 명 정도 들어오고 한 달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은 바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에요. 뭐 한 달 동안 뭐 10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99만 9,900명 정도가 방문했다 다 이탈을 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뭐 이 정도 심한 케이스는 아닌데 비슷하게는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언급해드릴 수는 없지만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편의점에서도 막 살 수 있고 약국에서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파는 곳들은 자사몰에서 아무리 푸시를 해도 사용자가 뭐 좋아하는 아이돌 유튜브 플레이어만 자사몰에서 한두 번 클릭해보고 다 이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분석이 해서 나와도 지표가 잘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월에 1만 명 정도는 들어오고 구매 전환율이 최소 1, 2%대는 나와야 사실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장점으로 치자면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전환율이 지금 그래도 나오는 상태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뭐 좀 바로 활용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는 바로 뭐 도입하는 시점부터 사실 하루 만에 나오는 고객사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하루 만에 몇백 명이 나오는 곳들도 있고 그런 약간 케바케라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이 이제 플랫폼에서 수수료가 나오는 것보다 자사몰을 만들고 유지하고 서버 비용 내는 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사실 업계마다 산업군마다 좀 틀릴 텐데 뭐 뷰티 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의류 쪽에 비해서는 좀 낮잖아요.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가가 좀 있다 보니까 플랫폼에서 이제 수수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막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이거 좀 더 떨궈야겠네요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끌려가는 구조가 나는데 서버 비용이 사실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저희가 뭐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을 연결해 드리는 것도 저희가 뭐 얼마든지 소개는 시켜 드릴 수 있고요. 뭐 서버 비용 내는 것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이 뭐 한 달에 수억 개의 데이터를 집행하고 하는 것들도 사실 플랫폼의 수수료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편이라서 네,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사몰을 운영을 하고 하는 데서 서버 비용 사실 뭐 카페24, 메이크샵 이런 데 뭐 문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되려 더 좋고 어찌됐든 우리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과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0,000원짜리 상품인데 5,000원에 판다고 뭐 플랫폼에서 푸시를 해서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차라리 5,000원 혜택을 이쪽 플랫폼에 들어온 사용자한테 줄 바에 우리 자사몰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고객 DB도 확보할 수 있고 이 사용자를 또 리타게팅 해갖고 카톡도 보내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플랫폼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사실 자사몰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서버비용 내는 그 수수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부분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어떤 게 있나요? 보통 방문 고객한테 며칠 이후 다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면 구매 전환의 효과일까요? 사실 이건 케바케인데 뭐 예를 들면 식품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뭐 구매 전환율, 뭐 구매 주기 저희도 코트 분석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구매 주기별로 이 상품은 뭐 구매를 한 번 하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거네,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거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문 고객 우리 입장을 우리가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만 하더라도 어떤 플랫폼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어떤 자사몰에 들어갔어요. 방문해서 뭐 어떤 액션을 하다가 한 3일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베이깅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가공을 해갖고 전처리를 해갖고 실시간으로 장바구니 담고 이탈을 했다. 그럼 바로 캠페인을 보낼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케바케일 수도 있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방문 고객한테 뭐 구매를
페이지를 조회하다가 이탈을 했다. 그럼 언제 메시지를 보내야 될까? 1시간 뒤에 바로 보낸다는 것도 해볼 수도 있고, A/B 테스팅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뭐 하루 있다가 아니면 3일 있다가. 근데 이것들을 보낼 때마다 마케터가 수동적으로 다 보내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잡아놓는 거죠. 1일 뒤, 7일 뒤, 뭐 28일 뒤를 그냥 3개 정도 캠페인 만들어 놓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일 뒤에 이거에 반응하는 캠페인에 반응하는 사용자가 분명히 저희 캠페인 결과값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뭐 7일 뒤에 전환됐던 사용자 몇 명인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솔루션의 좀 큰 장점입니다. 네, 뷰티 자사몰을 카페24 기반으로 구축 중인데, 회원의 구매 행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는 카페24 소유로 브랜드사들이 알기 어렵지 않나요? 네, 비긴사이트 솔루션을 적용하여서 구매 행동 패턴 분석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카페24랑 하는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사라서 카페24 가장 상위인 이제 프리미엄 패키지에 저희 비긴 솔루션이 지금 실제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쪽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저희를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곳에서도 꽤 있으신데, 다시 카페24에서도 이제 관리자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뭐 방문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제공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솔루션을 적용해서 구매 행동 패턴 분석 당연히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저희는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는 API 연동을 다 해놔서 뭐 따로 데이터를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고 뭐 GA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점 아이디 그냥 넣고 로그인만 한번 카페24 그 상점 아이디만 로그인 한번 하시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둔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 고객사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고객사 중에서 카페24를 사용하시는 뷰티 자사몰 운영하시는 고객사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도 뭐 저희가 다른 이제 뭐 대형 이제 플랫폼들 뭐 제가 언급을 드리기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대형 이제 플랫폼들에게도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한테 인사이트 이제 뭐 트렌드 분석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행동 패턴 분석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제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카페24 소유이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긴을 저희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의 소관은 다 고객들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이제 회장님이 바뀌시는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회장님이 선임이 되시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데이터, 로우 데이터로 바로 활용을 해서 자산화를 시켜야 되니까 전달을 해달라는 피드를 받아서 1년 동안의 로우 데이터 한번 클리징해서 전달드리고 그걸 자산으로 잡혀서 진행했던 케이스들도 있고요. 뭐 6개월치, 뭐 1년어치, 뭐 이런 식으로 뭐 로우 데이터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뭐 CS 파일, 뭐 JSON 파일, 아니면 웹상으로 아니면 뭐 CD로 구워서 드리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전달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차후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퍼포먼스 마케터만 뽑는다고 하시면 바로 그냥 가공해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된 고객 정보만 분류 정보 알 수 있나요? 장바구니나 IP로도 고객 분류가 돼서 해당 타겟 광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은 회원 가입을 했었을 때 고객 정보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사용자가 방문했을 때 저희는 디바이스 값이라는 것을 이제 식별해서 고유 추적 코드라는 걸 발급을 하는데, 조금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핑거프린트라는 이제 신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 사용자가 나중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트래킹합니다. 하지만 그 전 단에서 이 사용자가 로그인 안 했다고 하면은 행동했던 기록은 다 나와요. 이 사용자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었고 구매는 고민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나오겠지만은 이 사용자가 이름이 무엇인지,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이메일 값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회원 가입을 하신 사용자들은 당연히 매핑해서 장바구니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몇 번의 클릭으로 당연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IP로도 고객 분류가 된다는 것은 저희가 IP 기반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역별로 볼 수가 있고, 아까 제가 캠페인 예시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육류 관련 B2B, B2C 사업을 하고 계신 고객사들도 경기권, 서울권에 있는 고객들 중에서 개인 회원이시고 뭐 아니면 정육점 회원이시고 정육점 운영하시는 이제 B2B 사업분한테만 뭐 이런 팝업, 카톡을 보내라 이런 것들을 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세분화에서 이제 다른 분석 툴과 차이점은 뭔가요? 마케터 역할로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타깃군을 만들어서 마케팅할 수 있는 게 맞나요? 네, 고객 세분화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국내에 어떠한 로고 분석 툴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뭐 사용자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상품 조회단, 뭐 페이지 스크롤 뎁스, 매 페이지에 머문 시간, 유입 경로, 뭐 상품 뭐 가격, 이름, 카테고리, 브랜드별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는 곳은 사실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정교한 캠페인들이 많이 있고요. 캠페인 자체도 저희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터가 사실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있어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동화잖아요. 마케터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지표에서 이거 하면 무조건 대박이다 라고 하면 사실 솔루션이 필요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타겟으로 뭐 타겟이나 나중에는 차후에는 소재까지 자동화 영역으로 풀어가지고 아예 대시보드를 지원을 안 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차후에는. 그래서 자동화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어떻게 보면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션 커머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내부적으로 솔루션 도입 검토 중에 있는데 도입 프로세스를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 주셨는데 저희 뭐 비긴 사이트 그 문의하기 그냥 네이버에서 비긴 사이트 치시면은 바로 나오는데 그냥 거기서 문의하기 누르셔서 그냥 연락처 한번 주시면 저희가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바로 연락 주실 거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미팅해서 뭐 간단하게 유사 사례군 뭐 설명드리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사실 그래서 저희가 미팅 진행하고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제 교육 그리고 온보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고 바로 전환을 낼 수 있게끔 그래서 도입 프로세스 자체는 사실 길지 않아요. 빠르면 2주, 뭐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뭐 세팅이 돼서 돌아갈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가입하기 누르셔가지고 API 연동까지 그냥 자동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좀 저희가 편하게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빠르게 드라이브 해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설명드려서 감사합니다.